그러면은 낙찰을 받잖아. 경매 낙찰을 받잖아. 그럼 낙찰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그 집으로 돈을 벌 수 있어? 일단 낙찰 받으면 두 가지를 먼저 해야 돼. 명도랑 잔금 납부. 두 개 다 동시에 해야 되거든? 그래서 엄마가 책에도 다 썼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 책이 뒷부분이 안 읽힌대. 명도랑 잔금 납부가, 재미가 너무 없어서 안 읽다가, 낙찰 받고 나면 그 부분이 너무 재밌다는 거야. 낙찰 받기 전에는 관심 없는 부분이지만 낙찰 받고 나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야. 자, 먼저 명도는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이제 집주인이나 임차인을 잘 내보내는 일이거든. 그렇지. 대화로 얘기를 하지. 그래서 보통은 만나서 아니면은 내용 증명이나 이런 것들로 어떻게 잘 나가셔야 된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하는 과정이야. 근데 이게 한 번에 잘 안 될 수도 있고 어쩌면은 미리 다 나가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요거를 먼저 하면서 동시에 대출도 준비를 해야 돼. 그리고 요새 대출 상황이 되게 좀 까다롭고 어려워졌거든. 그래서 개인마다 어떤 사람은 대출이 잘 되고 어떤 사람은 대출이 잘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이야. 근데 이 예상보다는 대출 상황이 그리 나쁘지 않아. 대출이 되긴 되는데 한도가 조금 낮아진 약간 이런 상황이거든. 근데 그게 그때그때 많이 다르다는 거. 정부 정책이나 은행의 정책에 따라서 종종 바뀐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알아볼 수 있는 대출을 다 알아보는 거야. 네. 주거래 은행 가면 될까 안 될까? 주거래은행 가면 해주지 않을까? 내가 고객인데? 너가 고객인지 몰라. 아. 그 주거래 은행은 너가 고객이라고 생각을 안 할걸? 너가 여기서 빠져나간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곳들이잖아? 그치. 나만의 주거래 은행이지. 그래서 보통 내가 거래하는 은행이 아니라 경락잔금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에 대해서 대출하는 곳들이 몇몇 곳이 있고 그곳이 이제 항상 고정된 거는 아니야. 계속 바뀌거든. 또 어떤 A라는 지점에서 대출 한도가 다 차면은 이제 B라는 지점에서 또 대출을 받아야 되고 해. 그래서 이때 대출이 어느 지점에서 해줄지 알 수가 없잖아, 우리는. 그치. 그러면 대출 상담사한테 상담을 받는 거지. 근데 궁금한 게 일단은 낙찰을 받고 대출 상담사와 얘기를 하잖아. 그치? 근데 혹시나 정말 만에 하나 대출이 안 나오면은 그 보증금을 날리는 건데 맞아. 나는 좀 불안할 것 같은데 그게 낙찰 전에 확인할 방법은 없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왜냐면 낙찰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 이 물건의 대출이 가능한지를 검토를 안 해주거든, 은행에서. 근데 이제 엄마 같은 경우에는 친한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엄마의 수강생들은 다 미리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혼자 그거를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 신용도 체크를 하고 내 신용도가 너무 낮으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너무 낮다는 거는 그동안에 연체가 많거나 아니면 뭔가 대출을 너무 많이 갖다 썼다거나 이럴 때는 신용도가 뚝 떨어질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거 먼저 체크를 하고 소득은 어느 정도 있어줘야 되겠지. 근데 소득이 안 잡힌다라고 하면은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것들, 뭐 내가 적금을 가입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카드 사용료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체크를 해놔야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소득과 신용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거로 깔고 가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어떤 뭐 여러 가지 대출들이 가능할까는 실제 낙찰을 받은 이후에나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어. 내가 한번 경험을 해봤잖아 경매 낙찰을. 난 명도가 제일 사람을 상대하는 거라 좀 무서웠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문자로 했잖아. 문자로 잘 얘기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참 사람을 상대하는 게 참 명도가 어려운 것 같아. 그게 장단점이 있는 거야. 너는 나이가 어리니까 너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막 나가라고 말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 그치. 대신에 이제 물건 분석하는 거나 이런 거는 좀 쉽지. 온라인을 잘하니까. 근데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은 온라인은 잘 못하지만 사람 다루는 건 또 잘하실 거란 말이야. 이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문자나 카톡으로 명도를 잘 하시더라고.
나는 그게 어렵거든? 문자로 카톡하고 막 이러는 게. 난 대면하고 전화하는 게 더 어렵더라. 그치. 그래서 사실 나는 웬만하면 대면을 해서 얘기를 하라고 이제 우리 멤버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그게 어려우면 그냥 문자로 해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낙찰 받아서 명도랑 잔금 납부를 잘 하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적인 수리를 해야 되겠지? 예전에는 수리를 엄청 많이 돈을 들여서 했어. 그래서 제대로 좀 수리를 하면 더 높은 값을 받을 수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수리를 좀 잘한 집과 수리를 못한 집의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질 않단 말이야. 그래서 가능한 수리를 좀 덜 하고 더 싸게 파는 게 지금 맞는 타이밍이야. 이 시기에 따라 다르지? 그래서 일단 수리를 하고 그리고 임대를 놓거나 매도를 하는 거야. 최근에 서울에서는 매도가 그래도 꽤 잘 되고 있거든. 경기도는 지역에 따라 많이 다르고 경기도 빌라는 아직 그렇게 매도가 잘 되는 편은 아니거든. 근데 서울 빌라는 그래도 전세가 정도로 매도가 되고 있어. 그래서 수익을 실현해야 되겠지? 너는 물건 하나에서 수익이 얼마 정도 나면 좋겠어? 물건이 일단 집이잖아? 응. 내 눈이 좀 높은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 5천만 원? 5천만 원? 이게 시간이 들여서는 5천만 원이 가능하고 시간이 들인다는 거는 2년? 4년? 이렇게 사놓고 기다렸다가 매도를 하면은 가능하고 나는 최소 2천을 보고 있거든. 낙찰받고 단기로 매도하면 2천만 원. 근데 지금은 그것도 조금 더 내려가서 한 1,500? 최소 1,500 정도의 수익이면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최근에는 뭐 500만 원만 돼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더라. 단기 매도로 엄청 단기에 빨리 낙찰받고 빨리 팔아버리면 500만 원도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아유, 나는 마음에 안 들어. 3개월에 500만 원이잖아. 3개월에 1,500만 원 벌 수 있는데 왜 500만 원만 벌어? 빠르게 하면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거잖아. 그치. 근데 3개월에 1,500만 원도 가능하거든? 물론, 이제 단번에, 한 번에 낙찰 받으려고 하면 입찰가를 높게 써서 500만 원만 벌어도 될 거야. 근데 나는 한 4번, 5번 정도 폐차를 하더라도 1,500만 원을 버는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 나도 2천만 원 버는 투자를 하고 싶어. 이제 시장이 조금 괜찮아지면 매도를 해보자고.